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이번에 역시 또 세부를 갔다 와가지고 세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도 다루고 오늘은 마사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남아 가면은요 제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주는 꿀팁이 1일 1마사지 마사지 받아라. 짱이다. 짱 시원하다. 그리고 저렴하죠 일단. 그리고 손맛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받는 마사지는요 완전 달라요. 세부 현지에서 받는 마사지, 타이나 인도네시아, 동남아에서 받는 마사지는 완전 천국이에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피로가 진짜 풀려요. 저는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갔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고 이제 다 모르시니까 제가 막 책임지고 막 이렇게 가이드를 해야 됐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마사지 받으면서 정말 그런 거 있죠. 내가 언제 잠든지도 모르게 기절하고 또 깨고 또 기절하고 이 2시간 마사지를 받으면 정말 푹 자고 피로도 푹 풀리는 그런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너무 저랑 잘 맞는 궁합이 맞는 마사지사분을 만나서 이분 진짜 데려가고 싶다. 이분이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이 마사지. 이 마사지는 근데 왜 하필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성행을 하는 걸까? 물론 중국 마사지도 유명한데 동남아시아 마사지, 이 아로마 마사지가 특히 유명하죠. 동남아시아는 과연 언제부터 마사지가 이렇게 유행을 했고 이러한 마사지의 역사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마사지의 역사는요, 이제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타이입니다. 타이 마사지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 차이니스 마사지, 타이 마사지 이렇게 막 구분이 있을 정도로 타이가 가장 마사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타이에는 이제 유명한 마사지 이런 그림이 있어요. 고대부터 유명한 마사지. 요거 보면은 요거 다 마사지 받을 때 한 번씩 받았던 부분이죠. 다리 이렇게 꺾어가지고 찍는, 이렇게 하는 거 꼭 하거든요. 타이 마사지. 타이 마사지는요, 태국어로 느와드 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느와드 판다. 느와드 판다란 뜻은 무슨 의미냐면 고대식 마사지란 뜻이에요. 그 정도로 마사지가 고대로부터 내려온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마사지라는 것이죠. 이 타이 마사지에서는요, 이렇게 누를 때 그 혈자리를 누르는 센이라고 부르는 혈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센은요, 중국의 경락하고도 약간 비슷한데요. 위치가 비슷한 곳이 되게 많고,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경락과 센의 차이는 중국의 혈자리는요, 그 혈자리가 인간 몸에 이런 오장육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의 경락은 예를 들어 체하면 여기를 혈자리를 누르면 소화가 잘 되는 장하고 연결된 혈자리, 여기를 누르면은 머리가 덜 아프고, 어디를 누르면 손가락 끝에 어디를 누르면은 위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식의 장기와 관련된 혈자리는 중국의 경락이고요. 그 태국의 센은 그 경락의 혈자리랑도 비슷하지만 또 다른, 또 근육의 이완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 혈자리를 누르면 거기 근육이 말랑말랑해지고 이완되는, 또 그렇게 조금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센을 잘 잡는 그런 마사지사가 피로를 또 잘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센이 있고요. 두 번째 타이 마사지의 특징은 요가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칭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 받을 때 스트레칭 오케이? 그러면 예스 이러면은 이제 갑자기 저 몸을 가지고 목을 확 꺾고 나를 뒤집고 그렇게 같이 마사지사분하고 이상한 동작으로 나를 꺾거든요. 그런 스트레칭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인도의 요가와 또 결합돼서 인도의 요가적인 스트레칭이 들어간 거라고 해요. 그 말은 즉 타이 마사지는 중국의 경락 플러스 인도의 요가 자세가 합쳐진 것이죠. 그것이 합쳐져서 타이 마사지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아무래도 인도의 중간에 타이가 껴있기 때문에 양쪽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중국에서부터 내려온 인도의 승려가 타이로 오면서 그게 전달이 된 겁니다. 사실 불교라는 거는 이제 인도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중국의 불교가 또 엄청나게 발달을 했잖아요. 중국에도 갔다 온 그 승려가 중국의 그러한 경락 문화와 또 인도의 그런 요가 문화를 합쳐서 그 승려가 이런 타이 마사지를 처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 마사지는 애초에 그 만든 원인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의학적인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사지가 이제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진통제라든지 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통제가 없고 고통이 많고 이렇게 피로가 누적된 것을 그렇게 풀어줌으로써 건강하게 해주려는 그런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나 중국으로부터 온 승려로부터 이렇게 전달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 마사지를 이제 전달해준 의술의 아버지라 부르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타이 마사지는 기원이 거의 4,000년 이상 되는 중국의 그러한 경락요법, 추나요법과 그리고 인도의, 제가 일부러 인도 복장으로 오늘 입은 거거든요. 아유르베다라는 그런 요가와 관련된 그러한 이렇게 인간의 몸이 튼튼해지는 그런 요가와 관련된 스트레칭, 그것이 합쳐져서 아주 옛날에 그 지바카 쿠마르바차라고 하는 의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승려로부터 이 타이 마사지가 전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계속 비법을 전수받고 그래가지고 점점 발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타이 마사지는 역사가 진짜 오래된 거죠. 거의 뭐 기원전 3세기 불교가 들어옴과 동시에 그 승려들이 중국의 경락과 이제 인도의 그런 요가적인 그런 스트레칭과 접목해서 마사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치료용법으로, 의학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혼자 생각하기로는 동남아시아가 마사지가 발달하게 된 게 서양 사람들이 이제 동남아를 식민지로 하면서 노예로 부리면서 여기 좀 주물러봐 이래가지고 생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 전부터 마사지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마사지가 이렇게 타이 마사지가 계속 성행을 해왔는데 이 타이 마사지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국가적인 지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타이 마사지가 19세기에 이제 의료적 행위의 완성작으로 크게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985년에 타이 정부에서 이 타이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문화하자. 학교도 만들고 자격증도 만들자 이러면서 타이 마사지의 부흥이라는 특별한 과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체의학, 공중보건, 타이 마사지 연합회, 뭐 전통의학단체 관련된 무슨 사원, 뭐 의학 학교 이런 것들 만들면서 자격증을 만들고 마사지를 체계적으로 만든 거죠. 책도 만들고 실제로 실습도 하고. 그래서 정말 타이 마사지사는 그러한 전문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도 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타이에 가서 맞으면 정말 마사지를 받으면 정말 최고다. 동남아시아 그쪽 일대도 정말 잘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받는 경우는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는 그냥 눈대중으로 배운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거나 좀 이 느낌이 아닌데 뭔가 2% 부족하다 그런 경우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 그러한 매너 같은 거라던가 세련된 매너 그리고 마사지의 수준을 높였다라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전문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국 정부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전문화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개인이 사용하는 약적인 그런 의약품적인 진통제 사용을 최소화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치료용법으로 이렇게 전문화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타이 마사지는 이렇게 센을 이용해가지고 이용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좀 마사지를 받을 때 이 사람은 좀 잘 못하는 것 같다, 아프기만 하고 시원하지가 않다 그런 사람들은 센을 잘 못 찾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타이 마사지가 이렇게 유명한데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일대에 이렇게 타이 마사지가 전파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된 걸까요? 원인은 어떻게 된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쟁입니다. 타이랑 미얀마의 대표적인 전쟁이 있는데요. 타이랑 미얀마는 300년 동안 전쟁을 한 바로 버마와 타이 전쟁이 있었어요. 서로 영토를 얻기 위해서 국경선을 넓히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300년 동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도 정말 길게 전쟁했다고 보고 있는데 300년이면 징글징글한 거죠. 300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만큼 병력이 딸리다 보니까 어린 소년들도 태어나자마자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까지도 전쟁에 끌려갔다고 하는데 그때 바로 마사지가 성행을 하게 됐대요. 왜냐면 전쟁을 하면은 죽음을 당할까봐 막
죽임을 당할까 봐 나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긴장과 긴장의 연속인데 그런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은 그렇게 이제 소년들이나 이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의 등을 풀어주고 마사지를 이용해서 그런 근육, 이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배워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교육을 했고 이제 마사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그렇게 병사들의 그런 피로를 풀어주면서 그렇게 마사지가 이제 성행을 하게 되고 모두가 이렇게 마사지를 기본적으로 배웠어야 했대요. 타이에서는. 그러면서 미얀마도 그런 타이의 마사지를 배우게 되고 점차 이제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이제 확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확대된 데다가 그리고 식민지를 또 받았잖아요. 식민지를 받았을 때 그런 유럽인들한테 그런 마사지의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 팁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유층들에게 약간 노예처럼 부유층들한테 그렇게 고용된 사람들이 역시 마사지사로서 그렇게 부유층들을 마사지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관광산업이 선행하다 보니까 이 마사지업이 또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라는 거죠. 또 팁도 주게 되고 마사지를 받으면 팁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2시간 동안 정말 힘들게 마사지를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말 2달러에서 5달러 정도까지 우리 돈으로는 2,000원에서 5,000원 정도지만 그들한테는 되게 큰 돈이거든요, 환율상. 그래서 그렇게 팁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런 게 큰 수입이 되기 때문에 크게 성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사지는 아시다시피 이런 아로마 마사지, 이렇게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도 있고 돌을 이용한 스톤 마사지 이런 것들도 유행을 하고 있죠. 정말 동남아시아 일대에 가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마사지를 맛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점점점 이런 마사지가 이제 전문화되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사지뿐만 아니라 에스테틱, 피부 미용부터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위한 그런 마사지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약간 에스테틱화되면서 점점 고급스러워지고 좀 차별화를 두고 이러면서 더욱더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알게 된 사실, 마사지는 의학의 용도였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마사지를 또 받고 싶네요. 어깨도 받고 싶고. 제가 세부에서 마사지 받았던 막 기억이 나면서 너무 또 받고 싶어요. 우리가 좀 몸이 결린다던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한 번씩은 이런 마사지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오늘은 타이 마사지, 이런 동남아시아 일대 마사지는 왜 유행을 하게 된 거고 그 마사지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안녕!